평소에 단백질 잘 챙겨 드시나요? 생활 패턴상 외식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단백질 챙겨 먹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난 조금만 먹는데 살이 많이 찌는 것 같거나 살 빼려고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붓는다면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서 챙겨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달달한 음식 생각이 자꾸 나고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점심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3, 4시쯤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지는 않으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음식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에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죠. 이로 인해 배고픔이 빨리 찾아오고 달달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절과 근육의 통증이 많아집니다. 단백질은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의 약화, 근육량 감소, 관절의 약화를 초래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없이도 단백질 섭취만 늘리면 근육량 유지와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가 손상됐을 때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결과 근육과 관절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 탄력의 저하가 심해집니다. 피부의 진피층은 90%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라겐 단백질은 피부가 본래의 모양과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진피층이 무너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며 피부가 푸석해지면서 탄력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로,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하면 쉽게 졸리고 피곤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돕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은 우울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탈모 증상과 손톱 손상이 쉽게 생깁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손톱에도 영양을 공급하는데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케라틴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빠져 탈모의 위험이 커집니다. 손톱 역시도 쉽게 갈라지거나 깨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이 기본 권장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48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최소 1.2g에서 많으면 2g 정도의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지금 내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먹게 되면 포만감으로 인해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탄수화물 30, 단백질 40, 지방 30 정도의 비율로 식단을 구성하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백질은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60kg이고 1.5를 곱해서 90g의 단백질을 먹어야겠다 했을 때 소고기 100g 정도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섞여 있겠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편하게 기억하려면 고기 100g에 단백질이 20에서 30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90g이면 고기로 300에서 400g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한 끼에 점심으로 다 300g을 먹고 저녁에는 라면이나 칼국수를 한 끼로 다 먹으면 될까요? 단백질은 한 번에 30g 이상 섭취하면 몸에서 다 섭취하지 못하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3, 4회에 걸쳐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매 끼니마다 25g 이상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간 간식으로는 견과류, 치즈, 두부 등을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레인 그릭 요거트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가 보통 100g 정도 하는데 단백질이 6g 정도 있고 칼로리는 100kcal 내외입니다. 계란 1개와 비슷한 단백질 함유량으로 2개를 각각 하나씩 먹으면 한 끼 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계란은 1개에 6g 정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가장 간편하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황태가 있는데요. 황태는 고단백 식품으로 100g에 7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거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생선이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도 높고 황태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매우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되죠.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대표적인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닭가슴살이 있어요. 100g에 30g 정도의 단백질이 있는데요. 하지만 퍽퍽하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닭다리살도 잘 포장되어 나오거든요. 물론 닭가슴살보다는 조금 단백질이 적고 지방도 약간 많은데요. 칼로리는 거의 비슷하고 먹을 때 부드러워서 닭가슴살 대안으로 좋습니다. 생선도 고단백 식품으로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은 한번 구워 먹으려면 냄새도 많이 나고 번거로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끼 식사로 자주 먹는 생선 중에 틸라피아라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생선이 있어요. 뭐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흰살 생선인데 100g에 단백질이 26g 있다고 해요. 아침 식사로 틸라피아 한 덩이와 코스트코에서 파는 냉동 야채를 가볍게 구워서 곁들이면 아주 훌륭한 고단백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콩인데요. 콩은 매우 좋은 고단백 음식이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g에 30g 내외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두부도 많이 드시죠. 한 끼에 두부 3분의 1모 정도 곁들이시면 매우 좋은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유인데요. 달지 않은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를 배고플 때 하나씩 드시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고르실 때 꼭 당류와 칼로리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조금 더 좋은 두유를 고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좋은 지방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간식이에요.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를 10개 정도 드시면 매우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버섯인데요. 100g당 3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요.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배부르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챙기지 않으면 쉽게 놓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꼭 한번 식단을 되돌아보면서 단백질을 챙겨주시면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통풍이 있는 분들, 다른 건강 문제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경우는 무리하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